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선생님 여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투자자산 운용사 합격 후기입니다.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격증이어서 영상까지 찍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격증입니다. 생애 처음 취득하는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교육학 전공이고 15년 가까이 초등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는 초등교사의 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승진이나 월급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는 초등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쓸 일이 없는데 저는 왜 투자자산 운용사에 도전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왜 투자자산 운용사를 시작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인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에 도전한 첫 번째 이유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배워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싶기도 했고 매일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새로웠고 매일매일 답답함을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하려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오랜 취미이자 특기는 주식 투자입니다. 남들처럼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관찰하고 정리했습니다. 매주 전 종목 차트를 돌려보고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계좌를 관리하고 개별 종목들을 매매하며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주식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투자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절약과 소비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축과 절약은 그대로 의미가 있을 뿐 투자는 별개의 영역으로 배워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투자 강의가 많이 생기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 교육의 공급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왔다는 직업의 강점을 살려 더 건설적이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사 자격증만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명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벌었다면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었으니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식, 채권, 옵션, 부동산, 기본적인 경제이론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격증을 찾아보니 그것이 바로 투자자산 운용사였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하며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늘었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투자 방법이나 방향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외에도 금융투자와 관련된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명한 수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지만 저의 성장을 증명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알려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을 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점수는 90점입니다. 7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꾸준히 투입했기 때문에 비전공자 치고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험 준비가 쉬웠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직에서 15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급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많이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산 운용사의 학습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행에 근무해 보신 분들이면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투자자산 운용사 평가 문항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투자 상품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70점을 간신히 넘어서 합격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전에 지식이 있던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던지 아니면 운이 좋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보자면 임용시험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재가 나와 있고 한국말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패스 투자자산 운용사 최종 문제집을 골랐습니다. 기본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데 전체 페이지 수가 200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00페이지면 읽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최종 문제집으로 내용을 빨리 익히고 문제도 풀면서 감을 잡아보자 하고 최종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이패스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책들을 넘겨보다가 제일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걸 골랐습니다. 책을 보면 핵심 정리가 나와 있고 핵심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로 주요 내용을 익히고 문제로 시험에 적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페이지가 900페이지라 만만한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서처럼 자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해서 정리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량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읽었습니다. 일단 낯설고 모르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 말든 우선 용어에 익숙해지자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는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도서관에 갈 때 올 때 차를 타고 갈 때도 오디오로 계속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정도 들으니까 1과목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투자자산 운용사도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빠르게 학습한 후에 복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00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복습할지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스케치북에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문제집 의 핵심 정리를 복사했고 그것을 잘라두었습니다. 다음날 공부할 때는 잘라놓은 것을 풀로 스케치북에 붙이고 관련된 문제들에 있는 내용을 핵심 정리에 볼펜으로 추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 한 페이지에 주제 하나의 내용이 다 들어오게 정리했습니다. 900페이지를 넘기면서 복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푸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눈에 보고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며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죠. 기본적인 학습을 시험 10일 전에 끝내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매일 스케치북을 한 번씩 돌려보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 계시던 직원분이 화재대피 훈련 때문에 열람실에 들어오셨다가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외울량이 많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학습을 할 때는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학습 후 복습 시스템을 갖추고 반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900페이지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데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3시간 반 동안 900페이지를 복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같은 분량이라고 해도 책을 넘기면서 보는 것은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고 멈추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시험 직전에 내가 시험보다 더 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갈수록 수월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목별 준비 팁을 말하면 전문가분들은 웃으시겠죠. 이게 그렇게 팁을 공유할 만한 시험이냐는 것과 전공자도 아닌데 무슨 팁을 줄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책에도 잘 나와 있죠.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한번 보고 나니까 시험 문제를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절대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의 글을 읽고 실제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 풀어서는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좋습니다. 확실한 키워드와 용어들을 익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맞는 답을 찾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것을 찾는 것이 정확한 풀이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문제집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예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철저하게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 1과목은 무조건 밀고 가시라입니다. 친한 동생에게 시험을 추천했더니 친한 동생이 문제집을 보자마자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부터 좌절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대로 쭉 밀다 보면 어차피 뒤에서 또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1단원만 넘어가면 2단원부터는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 과목의 경우에는 대안투자상품이나 해외투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은 주식 내용, 산업 분석, 리스크 관리가 나옵니다. 이 단원은 그래도 조금 할만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분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때부터 공식을 조금 외워둬야 됩니다. 공식이라고 해도 몇 개밖에 아닌데 그걸 안 외우면 이 단원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고등 모형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몇 번 풀면 이 단원에는 사실 걱정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또 엄청나게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 문제집에 제시된 문제들을 외운다 생각하시고 풀이 방법들을 그대로 습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식인을 하면서 여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3과목은 분량이 많은데요. 그 중에 특히 자본시장법은 다른 내용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양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질려버려서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았고 그래서 법을 먼저 패스를 하고 채권이나 선물 옵션, 경제 이론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직무윤리나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협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것이 많은데요. 최종 문제집에서 이제 포인트만 잘 짚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뒤에 내용 공부를 하는 중에 틈틈이 핵심 내용 읽은 것을 녹음했다가 계속 들었습니다. 확실히 녹음했다가 다음에 공부하면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법 부분에 몇 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법이랑 규정에는 어떤 건 과징금, 어떤 건 과태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몇 일 안에 신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거나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시험 직전에 다른 노트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살펴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법이 아니어도 뒤에 나오는 채권이나 파생상품, 그리고 거시경제, 분산투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최종 문제집처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된 걸 보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CAPM이라고만 치면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버들도 그냥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쉽게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 친구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도 활용을 해볼 만한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설명이 의외로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공부할 때 네이버와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시험 주간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꼭 수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험다운 시험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보는 시험이었을 텐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딸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식당에 갔다가 10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이럴 수 있다니 확실히 어른들은 생활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계랑 계산기 사용법 등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준비물을 챙긴 다음에 내용 한번 살펴보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다음날은 5시 반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공부했던 것도 다시 한번 쓱 살펴본 다음에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시험은 중학교에서 보게 됐었는데 매일 가는 학교지만 중학교는 조금 새로웠어요. 학교에 1등으로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실에 입실을 했습니다. 제 자리를 잡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스케치북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헷갈리는 내용 정리했던 공책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웠는데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의외로 아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시험지 받고부터 했습니다. 11시 20분부터 퇴실을 시켜주시는데 거의 다 나가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제 한번 풀고 답안지 마킹까지 한 다음에 12시가 되기 2분 전에 제출하고 종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얻었구나 하는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관련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고 몇 점 맞았을까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97점 정도 맞은 줄 알았는데
90점밖에 못 맞긴 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시험을 보고 느낀 점은 많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새로운 공부도 해보고 싶었고 제가 하려는 일에 필요해서 이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임용을 받고요. 임용을 통해서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시험이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대부분 책을 읽던지 연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식의 공부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제가 알려주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들고 머리도 쥐어뜯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얇은 교과서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는지 좀 더 전략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울 때 쓰는 전략, 또 복습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운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이랑 했던 수업이나 학습이 과연 이런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인가 생각해보니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는 항상 행복해야 하고 아이들은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하고 즐겁기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행복한 게 최고고 즐거울수록 좋은 건 맞지만 나름대로 제가 도전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니까 힘든 걸 딛고 일어났을 때 내가 실력이 늘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즐거움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즐거움이더라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들을 지식인에 답변을 해주는데 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전략을 가지고 학습을 성공시켜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런 것 같거든요. 배워서 재미있어라 보다는 재미있게 배워라는 데 초점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아는 내용들을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게임으로 적용해 본다든지 활동으로 적용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냐고 생각하면 반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알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알려준 적이 있을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언가에 열심히 도전한다는 건 어느 부분에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도 그렇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를 따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산 운용사를 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현재 저의 업무를 생각하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타이틀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게 많죠. 말씀드린 대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확충을 했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경제에 대해 배운 사람이다라고 내놓을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만의 학습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본업에 적용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해오던 일을 지속해야 되겠죠. 매일 하고 있는 시황 정리라든지 전 종목 차트 돌려보기, 지식인 답변 달아주기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식인은 투자 지식에 관련된 것도 답변을 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나 생활상담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성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만 보아도 많은 학생들이 성장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갖고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 동기부여 관련된 원고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보고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하던 시간에 새롭게 시작한 공부는 영어입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이 끝난 다음날 바로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능 필수 영단어 2,400개를 구입했습니다. 영어 공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공부를 공부하듯이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말입니다.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점수를 만들려고 억지로 쥐어 짜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실력을 확실히 올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영어 단어나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익히고 아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어를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습 자료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8일인데요. 영어 단어는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있고 영어 표현은 유튜브에 있는 핵심 회화 표현 100개를 하루에 2개씩 50일 동안 완전히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 되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영어 공부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편집 도구가 너무 좋습니다. mp3 파일을 제가 들을 수 있게 영어 발음만 나오게 편집을 해서 2400개를 하루에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책이 50일 완성이라고 써있던데 2400개 영어 단어를 하루에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초등 필수 영단어 800개를 190일의 수업 일수 동안 모두 암기하고 하루에 한 번씩 복습할 수 있게 갖추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최대한 힘을 적게 들이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어가 약해서 수업할 때 CD를 틀어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수업 시간에도 영어를 멋지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투자자산 운용사 합격 후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방송이고 장황한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